이도영 박사의 건강 이야기의 이도영입니다. 그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는 그 증상도 아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발생 원인도 똑같이 허리에서 신경이 압박돼서 나타나는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허리 디스크는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병하고 아주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신문, TV, 인터넷에서 아주 수없이 많은 의료 강좌도 있고 그 설명을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척추관 협착증은 사람들이 관심도 좋고 이에 대한 의학 지식도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척추관 협착증은 그 발생 빈도 역시 우리 주위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인데도 그 허리 디스크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아주 의학 지식 굉장히 많고, 또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은 관심도 좋고 참 여기에 대해서는 참 무식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척추관 협착증 증상을 보면은 한참 걷다 보면은 이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는 기분이 들어서 자꾸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기분 들고, 그 다음에 또 장단지에 알배기고 쥐가 나고, 그 다음에 힘드니까 자꾸 주저앉아서 쉬고 싶은 기분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참 걷다 보면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또 감각이 이상해지고. 근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대개 환자분들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 안 그러면 기가 약해져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래가지고 엉뚱한 치료를 많이 하는데, 실제 이런 증상이 척추관 협착증에서 많이 보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나이 들어서 보통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병명은 이름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는 허리에서 척추라는 구멍이 있는데, 척추관 되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 협착, 그러니까 좁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척추관이 좁아져서 이 부위를 통과하는 신경이 압박돼서 나타나는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 척추관 협착증을 이해하려면은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질환이고, 그 다음에 허리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부터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허리 척추 구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사진 볼까요? 허리는 이렇게 5개의 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로 되어 있고, 이 위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등뼈고, 이 아래는 꼬랑지에 있는 천추뼈거든요. 그리고 이 사이에 디스크가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사진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은 후관절이라는 관절이, 보통 관절이거든요. 관절이 좌우로 한 개씩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의 관절은 앞에는 디스크, 뒤에는 2개 후관절, 이렇게 3개의 관절이 이루어지는 세관절 복합 구조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그래서 위에서 본 그림이거든요. 허리뼈 중앙에는 이렇게 큰 구멍이 보이는데 이 구멍을 척추관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구멍이 막히는 게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옆에서 보면은 이 디스크 뒤쪽에 이런 구멍이 보입니다. 이게 신경이 통과하는 구멍인데 이 구멍을 신경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척추관 협착증을 이해하려면 지금 설명드린 이 척추관하고 이 신경공의 구조는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질환을 이해하는데 좀 쉬워지거든요. 그런데 머리, 뇌에서 시작한 척추신경이 다발은 이 척추관을 통과하면서, 이 척추관이 이 속에 있거든요. 이 척추관을 통과하면서 허리 마디마다 이 지금 보이는 이 신경 통과하는 구멍을 통해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이렇게 갈라져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다리로 가는 신경들이에요. 이게 다리로 가는.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이 척추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은 허리나 다리로 가는 신경이 막히니까는 기능 이상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척추는 좀 전에 이 디스크하고 후관절로 이루어진 세관절 복합 구조라고 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한번 다음 사진 볼까요? 자, 먼저 디스크의 구조를 살펴보는 디스크는 이 중앙에 이렇게 동그란 부위가 수액이라고 합니다. 이 수액은 찐득찐득한 젤리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쿠션 역찬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가장자리는 섬유율이라는 두꺼운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이 뒤쪽의 후관절은 다른 일반 그 무릎이나 손가락 관절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무릎하고 손가락 관절을 우선 구조를 보면은 무릎 관절 한번 보면은 간단하게 설명, 무릎 관절이 이렇게 있고 이 관절 포머는 물렁뼈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물렁뼈가 둘러싸여 있고 이 가장자리는 관절막으로 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관절도 이 구조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후관절도. 그런데 그 다른 그 옆 관절을 보면은 인체의 모든 관절은 나이가 들면은 퇴행성 변화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릎이 퇴행성 관절이 걸렸다. 그럼 결국은 무릎이 그만큼 노화 현상이 돼서 늙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퇴행성 변화의 과정은 허리의 쇄관절 복합 구조도 절대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디스크에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허리뼈가 이렇게 있고 디스크가 있고 이렇게 가운데 수액이 있잖아요. 아까 그림에서 보셨잖아요. 이 중앙에는 그 수액이 찐득찐득한 젤리 형태의 그 액체인데 이 수액의 수분이 감소하니까 체중으로 인해서 이게 주저앉게 됩니다. 이렇게 주저앉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저앉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바람 빠진 다이아트바처럼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이 싸고 있는 인대는 내려앉은 것만큼 느슨해져요. 느슨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뒤에 있는 후관절도 다른 관절이죠. 그러니까는 그 무릎이나 손가락과의 관절에 생긴 관절막하고 똑같이 퇴행성 변성이 진행하게 되면은 이 물렁뼈가 닳아서 없어지니까 납작하게 주저앉게 되니까 이거를 싸고 있는 관절막도 또 느슨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은 그 허리에서 그 앞에는 디스크가 납작해지고 뒤에는 후관절이 주저앉게 되고 그러니까는 그 주위를 둘러싸고는 인대나 관절막은 느슨해지고 이렇게 느슨해지니까는 그 느슨해진 부위는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그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그게 불안정이 발생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흔들거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얘기를 잠깐 바꿔보면은 인체의 모든 조직은 신체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은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2차적인 신체 변화가 반드시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하루 종일 망치질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팔의 근육이 점점 굵어지고 튼튼해져 가지고 망치질하기에 적합하도록 팔의 근육이 2차적인 신체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 때문에 허리에서도 조금 설명드린 그 디스크하고 후관절, 쇄관절 복합 구조죠. 거기에 퇴행성 변화가 생겨가지고 느슨해져서 불안정이 발생하면은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2차적인 신체 반응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2차적인 신체 반응이 바로 뭐냐 그러면은 더 느슨해진 인대하고 관절막에 의한 불안정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어떤 반응이 생기냐면은 인대하고 관절막이 두꺼워져요. 그리고 허리뼈 가장자리에 뼈가 자라나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자라나가지고 이런 그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교정하라는 교정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허리뼈를 옆에서 모습인데 이게 정상적인 허리뼈의 모습인데 허리뼈가 주저앉아 가지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생기니까 허리뼈 가장자리에 골격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뼈가 삐죽삐죽 삐져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허리뼈가 뭐 당연히 이렇게 삐죽삐죽 삐져나온 게 다 당연하다고 생기는 이야기 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느슨해져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하기 위한 거를 교정하기 위한 2차 신체 반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워진 인대, 관절막, 자라난 골국 이런 거는 그 허리를 비정상으로 움직이는 교정하는 데는 도움을 받는데 이런 반응이 그
그 신경이 통과하는 척추관이나 신경공 안에 생기면은 결국 그 구멍이 좁아지니까 신경이 압박돼서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디스크가 그 퇴행성 변성으로 내려앉으면은 디스크는 바람 빠진 다이아처럼 밖으로 튀어나온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 밖으로 튀어나온 그 부위가 바로 척추관이나 신경공 안으로 침범해서 여기 또한 척추관을 좁아지게 만들거든요.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그 척추관을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위에서 보니까 이게 허리뼈고 이게 설명드린 척추관의 모양인데 퇴행성 변성으로 인하니까는 디스크가 삐져나와서 밖으로 튀어나와서 척추관 안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여기하고는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인대하고 관절막이 그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두꺼워졌어요. 그러니까 두꺼워진 모양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척추관의 모양이 좁아진 모습이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는 디스크가 퇴행성 변성이 일어나고 뒤에는 후관절이 주저앉아서 퇴행성 변성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는 신경이 통과하는 구멍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좁아지는 과정이 하루 이틀 아니라 몇 년에 거쳐서 아주 서서히 진행됩니다. 서서히 진행되니까 그 신경 압박 또한 아주 서서히 압박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상이 허리 디스크하고 다르게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척추관 협착증은 그 발생 원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증상이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척추관 협착증이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였는데요. 나이 든 사람에게만 나타나나요? 척추관 협착증 환자의 대부분은 나이 든 사람의 노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분은 많지는 않지만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 척추관의 모양이 쉽게 얘기하면 좀 놈당 비슷하게 하면 불량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척추관의 모양이 태생학적으로 넓지를 못하고 아주 좁게 태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젊어서도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다음 질문 계신가요? 네, 제가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고 다 척추관 협착증은 아닐 것 같거든요. 예. 저기 다리병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그 실제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치료하다가 가끔 가다가 그 의사가 낭패 보는 수가 꽤 있는데 제가 아주 기본적으로 설명드릴 때 척추관 협착증 그러면 다리가 뭐 피가 안 통하는 것 같고 땡기고 지나고 그래서 자꾸 주저앉아서 쉬고 싶다. 이런 설명 잠깐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분이 전부 척추관 협착증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이런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분이 혈관이 막힌 분입니다. 실제로 꽤 있거든요. 실제로. 동맥경화증이라든가 혈관이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혀버리면은 이 다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한참 걷다 보면은 다리가 지금 말씀드린 척추관 협착증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거의 감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한참 걷다가 다리가 힘들고 그러면 쪼그려 앉아서 주저앉아서 쉽니다. 아주 그냥 특징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혈관이 막힌 동맥경화증이 심한 환자분과 이런 분은 주저앉아서 쉬는 게 아니라 가다가 서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만히 좀 쉬고 있으면 금방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인 거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층계를 올라가는 것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혈관이 막힌 분은 그 열량이라든가 에너지가 소모가 많으니까 층계를 올라갈 때는 아주 못 견뎌 하거든요. 그러니까 층계를 올라가다 중간에 다리가 저려가지고 이렇게 난간 붙잡고 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근데 어떻든 다리가 저리고 땡긴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척추관 협착증은 아니에요. 그 감별은 꼭 아셔야 합니다. 자, 이도영 박사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음 그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